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어떻게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오늘도 백설기 활기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함께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까요? 네, 육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건강 멘토단 세 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백설기의 웃음 담당 패밀리의 여러분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영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최이유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최우 목사님, 네. 목회를 하신 지가 45년. 45년. 와. 거의 뭐 반백년이라고 해야 네.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기억에 야, 이 사건 정말 베스트 사건이었다. 뭐 좋은 경험이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게 1977년도 네.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45년이 아니고 46년을 목회를 했고 네. 지금 이제 은퇴한 지 3년 차니까 거의 뭐 반백년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첫 목회지에서 군목으로 가기 전까지 만 2년 동안 네.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제 목회를 저는 허니문, 목회 허니문이라고 해요. 네네. 8월 하순경 오후였어요. 네.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교인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그 뭐 시골이니까 네. 산 비탈에 있는 작은 집, 교우집이었어요. 근데 가는데 그 집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40대 중반 정도 됐던 분인 것 같은데요. 논에서 일을 하다가 독뱀한테 물렸어요. 아이고, 아이고야. 와. 근데 이제 저는 모르고 갔죠. 네. 도착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엄지발가락에 물렸는데 여기까지 팽팽하게 부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제가 그동안 풍월로 들었던 모든 해독 방법, 예. 칼 가지고 발가락을 찢어서 피를 빨고. 뽑아내고 네네네네. 백반을 물에 녹여서 발을 담그게 하고 돼지고기를 사와서 반은 붙이고. 붙여주고 그다음에 또 지렁이가 좋다 그래가지고 아휴. 하수구를 저녁 깜깜한데 초롱불 들고 하수구를 다 파서 지렁이 진짜 가는 지렁이 한 3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찌어서 발에 붙여주기도 하고 아이고 그 세상에. 이제 여기 다리를 묶어놓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네. 밤 10시가 지났는데도 더 이상 부어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남양주 보건소에 갔습니다. 네. 아 이건 해독 주사를 맞지 않아도 약만 먹어도 되겠다. 이야. 그래서 약을 처방을 해줘서 깨끗하게 나았어요. 네. 근데 그건 뭐 사건이 이제 거기서 끝났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 사건을 잊을 수 없는 일은 그 다음에 시작이 됐어요. 왜요? 이분이 교회를 올 때마다 네. 굉장히 가난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가져올 헌금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른 채소를 네. 머리에 이고 카. 어느 날은 무 2개, 어. 어느 날은 배추 한 포기, 어. 어느 날은 감자 몇 개, 예, 예. 고구마 몇 개, 예. 뭐 가을에는 밤 몇 톨 어. 이걸 가지고 와서 제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헌금이 그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해서 어허.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그러고 장로교회 구역이라고 그래요. 네. 구역이 하나 맞아요. 아.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거기서 만 2년 목회를 하고 그리고 군목으로 가기도 했는데 네, 네. 이 아주머니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어. 찾아와서 손에 뭘 꼬깃꼬깃 뭉친 것을 차 안에 타고 있는 저에게 던져줬어요. 어. 펼쳐보니까 그게 1,000원짜리 2장이에요. 아유. 사실은 그분에게 2,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같은 사람이 20만 원, 200만 원보다도 큰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던져주고는 그 옆에 차창 옆에 써가지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감동이네요. 네. 아, 제가 목회를 46년 동안 하는 동안에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분이 울고 있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제 뇌리에 선하게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네. 기억해요.
우리 문영미 권사님 터지셨어요. 예. 성경에도 무 2개 네. 터지셨어요. 배추 한 다발에 터지셨어요. 예. 한 다발이 아니고 한 개. 한 개. 응. 성경에도 나오죠. 가부. 두 랩돈. 그랬던. 예. 맞아요. 아우, 그걸 생각하니까 과연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아우, 정말 마음이 마음이 막 느껴지죠. 읽어지니까. 같이 그러니까요. 느껴집니다. 예. 정말 예. 대단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우, 진짜 네. 진짜 잊을 수 없는 네. 그런 사건이셨을 것 같아요. 과 2,000원 뭐 이런 제목으로 야 영화를 한 편 찍고 싶은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기 계신 세 분도 이 연예계의 베테랑으로서 그렇죠. 40년 그동안 참 대단한 사건이 네. 방송계에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건이 많아요. 네. 저는 50년 지금 넘었거든요. 네. 예. 새 사건을 아무리 내가 해도 어떤 네. 기쁨이나 그냥 뭐 없었어요. 근데 이 CTS 이 백설기를 향해서 통해서 내가 정말 다시 거듭났고 다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지. 세상 거 첫날 백날 해봤자 돈은 많이 줘. 예. 거기가 돈은 좀 많이 줘. 여긴 네, 돈은 없어. 네. 어차피 우리가 뭐 돈 벌려고 여기 그렇죠, CT에서 그렇죠. 나오는 거 아니고 봉사로 나온 거지만 어. 백설기를 잊을 수가 없을 거야. 아, 앞으로 예. 제 평생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도 어. 이 백설기는 좀 놓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넘는 방송 인생 중에서 백설기 출연이 가장 큰 사건이다. 예, 이렇게 예, 정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건이야. 예. 그렇지, 그렇지.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전성애 권사님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제 연극판에 발을 디딘 게 대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쉬었잖아요. 네. 그러다 또 뜻한 바가 있어갖고 다시 나오니까 지나가는 행인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연극할 때 내가 주인공을 하고 그때 또 친하게 지냈던 선배님들 쉬지 않았던 그분들은 이제 스타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뭐 정말 장난 많이 치고 여보 당신하고 재밌게 아니 이사 간 게 아니고 그렇게 친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도 친하게. 있고 여자도 있었는데 근데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모른 척 순간 보니까 나를 기억을 하는데 딱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내가 너무 깜짝 어. 놀라가지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랬던 적도 있고 네. 정말 연극판에서 너무 친했던 후배 아이인데 걔도 이제 유명한 됐어요. 근데 걔는 주인공을 하는데 나는 이제 거기 아줌마를 하잖아요. 걔가 이러는 거야. 언니, 우리 연극할 때는 언니가 주인공하고 나 포스터 붙이고 돌아다녔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지? 이러는데 내가 어머나. 그렇게 대놓고 너무 얘기하는 내가-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걔가 성격이 이게 꼬인 애는 아니야. 굉장히 활동적이고 좋은 애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나한테 굉장히 아픈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야, 안 알려줘도 내가 알아. 속으로. 그리고 뭐 서로 어떤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나는 새로 다시 44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현장에서도 뭐 언니 뜨거운 걸 참 많이 경험했지. 그래서 집에 오면서 참았다가 집에 오면서 막 울고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본다고 내가 이 짓을 이 수모를 당하고 막 집에 와서 애들 보면은 애들 그때 공부할 때니까 차마 그만두겠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 근데 나가더니 저것도 못 견디고 이제 그만한다고 그래. 그러면 또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고 입을 꾹 다물고 버티다 보니까 내가 백설기 주인 마당까지 돼가지고 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자관 네. 버티고 네, 맞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아유, 아멘. 내가 네. 주인공이 아니면 어떻고 네. 자관 내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나도 인생의 주인공인데요. 뭐 그럼, 예. 네. 하나님 요즘에 앞에서는 주인공이죠. 전성애가 전성시대요. 그럼요. 이 형 난리 났어 요새 맞아요. 아주 여기 얼마나- 투명이 나오고 뭐 선전 나오고 또 뭐 나오고 딸까지 그냥 네. 홈쇼핑장보다 막 도배 지금 치고 얼마 더 이상 축복받을 수 있어. 최고의 그러니까요. 시즌을 보내고 집안이 계세요. 아주 네. 홍수가 났어요 그럼요. 지금. 얼마나 행복해요. 경사로다. 자, 김창준 김창준 집사님의 집사님. 최고의 네. 사건은 코미디 부분에 그 상들 주잖아요. 뭐 네. 신인상, 우수상, 최우상 주는데 이거 헤매다 그 같이 이렇게 하는 애들 동료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신인상도 받고 우상도 받고 최우상도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거야. 근데 코너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이렇게 쭉 짜가지고선 회의를 할 때 아이디어도 내가 제일 많이 내. 그럼 어떨 땐 대본도 내가 써.
상은 엉뚱한 놈들이 받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정적으로 분하고 그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야 그런데 91년도인가 그때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제가 코미디 부분에서 이제 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예. 어쩌다가 예. 받으니까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거야. 아. 그래서 그 트로피를 이제 들고 이제 집에 왔는데 집에서 딱 트로피를 보니까 가운데 굴땡이가 아, 한 냥이 딱 박혀 있는 거야. 열돈, 한 냥, 열돈. 한 냥. 열돈. 그거를 이제 드라이버를 해가지고 망치로 딱딱 쳐가지고 뺐어요, 그걸? 뚝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금은방에다 팔아먹은 거야. 본인이? 네, 금은방에다 본인이?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지. 여보, 그때 우리 와이프가 임신해서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인데 네네네.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아기하고 셋이서 불고기 파티하자. 그 그래서 파는 돈으로. 올 없이 불고기를 먹었는데 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처럼 이렇게 불고기가 맛있게 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불고기 아무리 먹어도 그때처럼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좀 바꿔볼게요. 네. 예, 질문을.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 보셨을 텐데 네. 가장 뭐 기억하고 싶었던 환자라던가 기억에 남는 순간 뭐 인상 보람 깊었던 있었던 환자. 예. 예.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뻤던 것보다 그 환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네. 나는 기억이 있어요. 한 분은 80세 할머니셨는데 허리가 아파서 오셨어요. 근데 치료해드리고 보내드리면 또 이제 조금 괜찮은데 또 아프다 그러고.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한 날은 왜 반복적으로 그러실까 그래서 병원에서 상담을 하러 제 방으로 들어오셨는데 이제 할머니 말씀이 창피해서 말을 못한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84세 되셨고 네. 할아버지가 2살 아래신데 네. 낮에 할아버지가 TV를 보다가 약간 야한 장면이 나오면 할머니를 소파에 밀쳐놓고 거의 강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는 죽기보다 싫다고 그 안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이거는 강간 당하는 거하고 죽기보다 힘들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그 정말 그 절규 맺힌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세상에. 기능도 없는데 허리까지 아픈데 그 할아버지의 그 완력을 견뎌내야 되고 폭력이거든요. 예. 그랬던 할머니가 기억이 나고 한 분은 정말 그 교양도 있고 활발하신 어머니신데 네. 70대 중반 어머니신데 그 남편분도 택시 기사를 하셨는데 같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한 날은 와서 심각하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녀들한테 창피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자녀가 40대인데 네. 나이가 평생 남편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아유. 맞았는데 자녀도 모른대요. 어머나. 그런데 최근 들어서 창피해서 이야기도 못하고 항상 명랑하게 우리 가정 좋은 가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남편이 약간 치매 증상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 폭력의 정도가 생명을 위험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 큰딸을 또 알기 때문에 오라고 그래서 아들 오라 그래서 6남매나 돼요. 그래서 이런 상은 어머님이 해결 못 하신다. 그래서 자녀들이 의논을 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아버지를 조금 격리시키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예. 아, 참. 네. 살다 보면은 정말로 진료보시다 보면 참 많은 어려운 분들 순간들 많이 많이 만나실 있을 것 것 같다는 같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박사희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한 2, 3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이라 그러잖아요. 18세 되면은 기관에서 나와서 혼자 네, 살아야 네, 되는 네, 친구들. 네. 그 친구들을 이제 좀 만날 일들이 있고 심리 상담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제가 백설기 시즌 1에서도 했던 건데 한 명씩 중간에 놓고 맑은 물 붓기라 해서 칭찬해 주는 예, 거죠. 기억나요. 거. 네. 예. 그거를 그 친구들을 안에다 한 명씩 넣고 저희가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캠프가 끝나고 나서 여러 명이 저한테 문자, 이메일,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다. 너무 똑같은 글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인 건 처음 알았다. 네, 정말 칭찬과 사랑과 인정 한마디가 얘네를 힘있게 하는구나. 그때 굉장히 깊은 걸 깨닫고 그 아이들의 편지나 그 이메일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보람 있고 뿌듯했습니다. 보람도 예. 되죠. 그런 순간에 맞습니다. 네. 그럴 수 네. 있겠구나. 네. 네. 우리 김민철 김민철 원장님께서는요. 원장님. 너무나 많은
그런 분들이 떠오르는데 네. 훌륭한 거 하셨으니까 해프닝인데요. 제가 인턴 처음 할 때 네. 서울의 모병원에 파견을 가서 있는데 아니 괜히 하나 응급실에 네. 환자 한 분이 왔다고 해서 내려갔어요. 네, 네. 근데 응급실에 올 만한 분이 아니게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 한 분이 오.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자가 어디 있냐니까 이분이시래요. 어. 그래서 응급실에 올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기침이 난대요. 어. 그래서 이제 뭐 피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청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청진기를 꽂고 청진을 하는데 이게 이분의 심장 소리인지 내 심장 소리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솔직하시다. 너무 아름다운 솔직하시다. 분 앞에서 일을 하니까 네. 그때 제가 뭐 28 이랬으니까 아우, 뭐. 그래서 청진을 실패하고 실패하고 네. 청진 실패. 아, 실패. 자, 일단 아, 청진 청진을 실패.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예, 예, 예. 아, 실패하고 일리가 있네. 청진 실패. 네, 약을 처방해서 퇴원을 시켜드렸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네. 아, 그게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아니 부탁지 그랬어요. 예? 그 용기는 없고 아, 왜 용기는 그런지 없고. 몰라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좀 잘 포장해야 됩니다. 네. 아니 나는- 오늘 방송 이후로는 아내가 이 사실을 아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했나 싶다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청진기로 이게 들으면 상대방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게 너무 크게 뜨면은 내 것도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야, 그 처음 단어가 알았습니다. 가슴을 치네요. 청진 실패. 청진 실패.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오늘 주제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가슴에 딱 담고 있었던 최고의 순간들을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또 최고의 주제로 저희가 선택해 봤습니다. 네. 공개합니다. 백설기 극장 레디 액션! 야, 우리 예배 드리고 아니 예배 드리기 전에 니네 좀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들이 환하다. 뭐 한 주간에 보니까 니 더 좋은데. 야, 우리 예배 끝나고 교회 밥 먹고 갈까? 어때? 그래. 어떻게 생각해? 그래 언니 오늘 미역국 냄새 죽이더라. 그지? 아니 그런데 동생은 왜 교회에 오는데 성경책은 안 갖고 오고 탬버린을 들고 왔냐? 아, 제가 말이죠. 그 문화센터 있죠? 응. 거기서 취미로 노래 교실을 하거든요. 오. 노래 교실 하는데 제가 우리 반 탬버린 담당자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항상 가방에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아니. 야, 그래도 교회에서 그건 아니. 조용해. 절대 조용해. 너 조심해. 너 안 돼. 가만있어. 예배 시작한다.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차차차 야야야, 우리 쌍둥이 좀 알려줘요. 아우, 쟤 왜 저래 정말. 아우. 아유, 야. 근데 집사님 탬버린 어떻게 치는지 모르세요? 몰라요? 이게 탬버린 야, 손잡이가 반대예요. 야, 손잡이가. 실수. 예.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요. 지아 줘봐요. 김지선 씨가 자매님께서 고수야, 고수. 시범 보여주시죠. 아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이렇게 가셨어야지. 진짜 안 해보셨네. 안 해보셨어요. 예. 손잡이가 그건지 나 몰랐는데 좀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왜 울려야 되는 부분을 잡고 계시나 그러니까. 했네요. 그러니까 김창준 집사님 네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어디 놀러 안 다니신다는 네, 얘기죠. 경건 생활을 네. 많이 하시니까. 네. 교회에서 그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몰라요.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네. 노년의 취미 생활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건강에도 취미 활동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오늘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취미 생활 그 비결을 한번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취미 생활이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죠. 너무 중요하죠. 노년 생활의 취미는 그냥 단순한 취미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마디로 약 같은 거죠. 약이에요? 네, 오. 약이죠. 네.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65세 이후에 취미를 안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 뇌가 더 건강하고 인지 능력이 더 높고 치매도 늦게 오더라. 이런 연구 너무 많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긍정 정서가 유발되잖아요. 취미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서 안정과 우울증 관리 이런 거에도 당연히 좋고요. 그다음에 취미의 대부분은 내가 걸어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몸을 움직이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근육 운동, 유연성, 균형 감각 이런 거 좋으니까 신체 건강에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재밌게 웃고 떠들고 같이 협력하고 이러니까 사회성 증진, 자존감 향상 네, 이런 거 다 좋을 수밖에 없어서 야. 노년의 취미는 정말로 약입니다. 약이야, 약. 실제로 이제 안 좋았던 분이 취미 생활을 통해서 좋아진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그 은퇴를 하신 중년의 이제 남성분들이 거의 은퇴한 직전에 되게 우울해져요. 맞아요. 네.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개인적 관계가 많아서 어떻게 그 안에서 푸는데 남자분들은 회사 안에서만 관계가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면 연락이 뚝 끊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때 우울해하시는데 제가 상담하던 그 분께서는 그 약간 우울이 있었던 그때쯤에 색스폰을 처음으로 배우신 거예요. 악기를. 근데 색스폰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배우시고 싶었는데 네. 그냥 뭐 처자식 먹여 살리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무슨 뭐 그런 걸 할 여유가 없으시잖아요. 색스폰을 배웠는데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동호회도 만드시고 뭐 봉사도 하시고 뭐 이래서 너무 뭐 행복하다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때 컴퓨터 교실을 가신 거예요. 컴퓨터 교실? 그때 막 컴퓨터가 막 붐이 네. 일 때거든요. 컴퓨터 교실에 가셔가지고 인터넷 찾는 법부터 뭐 한글 쓰는 법 이런 걸 다 배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가시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컴퓨터도 스마트폰도. 어르신 중에서 네, 어르신부터 제일 잘하시고. 기술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네, 컴퓨터를 배우시면서 정말 네, 우울증에서 벗어난 분들이 있어요. 이야, 그래요. 아니 영국 네. 결과도 있더라고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네. 취미를 갖고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은 우울증을 겪을 위험이 낮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연구 결과까지도 있다면 취미 활동, 치매 위험도 줄일 수 있는 영역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선생님.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 자기가 타고난 기질이 성장해야 된다 이 말씀 기억나세요? 기질은 유형을 나누는 게 아니라 네. 나의 어떤 참자기의 원형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하나님 주신 기질을 평생을 통해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네. 사고적인 분들은 사고적인 기질을 자꾸 사용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되고 네. 저처럼 감정이 메인인 기질은 감정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취미입니다. 취미. 취미를 통해서 결국 취미는 몰입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렇죠. 몰입이 나다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몰입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동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건데 저는 운동을 하면 몰입이 잘 안 돼요. 아, 그냥 그래요? 건강 때문에 하는 거고 네. 운동하면 기본적인 유익 때문에 하기는 하려고는 하지만 잘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제 안에는 운동만 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요.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정말 다른 분이 만나셨네요. 네, 정반대의 부분은 기질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네. 성격은 비슷해도 기질은 정반대인데 야, 그렇구나. 자기에 맞는 기질을 활용해서 취미를 가질 때는 취미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신앙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베드로 바울 기질이 정반대지 않습니까? 네, 바울은 바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베드로는 베드로도 해야지 자기 색깔을 가진 영성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평생 취미가 없다가 이렇게 은퇴 뒤에 취미를 갑자기 가지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은 경우가 그렇죠, 있지만 그렇죠. 저도 이제 환자들 않아. 오시면 보면 일중독인 분들은 취미가 없잖아요. 결국 일중독 때문에 우울증 불안장애가 올 때 취미를 가지려고 그러면 반은 코드숨 쳐요. 네, 그거 누구나 하는 말 아니냐고. 근데 반은 진짜 그걸 가져요. 가지는 분들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진짜 너무나 중요한 그러니까요. 주제죠. 예. 특히 이 노년층 우리 실버들한테는 음. 이 취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로 이 삶의 질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권혁성 원장님 제가 딱 느끼기에는
노년층이 가장 많이 가는 게 한의원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쵸. 저희 아버님도 나이가 지긋하신데 한의원에서 사시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노년층의 취미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권면을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김민철 원장님도 그렇고 같이 하도 맞추다 보니까 협진이 막 되네요. 아, 네, 예, 협진. 네. 성장에 따라서 취미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한방에서는 체질에 따라 사상 체질에 따라 할 수 있는 취미 좋아하는 게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른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자면 태양인들은 성격이 좀 강직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지적 호기심, 탐구, 성취욕 이런 게 강한 분들이에요. 네네네. 이런 분들의 취미는 정적이고 조용한 거 싫어합니다. 어떤 거냐면 독서, 그다음에 토론회, 그다음에 역사 탐구 뭐 이런 게 해서 뭔가를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그런 취미 생활이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어민들은 네. 우리 표 목사님 뭐 같은 네. 이런 태어민들은 땀을 흘려야 건강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땀 흘려야 골격도 컨디션 올라와요. 예, 오. 그리고 이제 체력도 좋고 네. 그래 이런 분들은 활동적인 네. 자전거 타기나 등산하는 거나 네. 저 이런 분들이 또 뚝심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도예하거나 그다음에 뭐 끈기를 가지고 계속 파내야 되는 그런 취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래요. 저 같은 소양인들은 이제 네. 성격이 급하고 그다음에 또 사교적이라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네. 골프만 치더라도 골프를 치러 갈 때 이제 연구해 가면서 골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네. 골프는 대충 쳐도 가서 같이 어울리고 대화하고 이런 게 좋은 사람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소양이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 교류하는 걸 좋아하는 체질이다 보니까 네. 좀 사교적인 거, 네. 노래하는 거, 그리고 예술적 감각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음악 이런 취미 생활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음인들은 성격이 좀 소심하죠. 소심해요. 내성적이고 소화력도 약하고 문건사님은 전혀 반대. 네. 태양이. 그런데 이 소음인들은 좀 정적인 거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활동적인 뭐 운동 가자, 등산 가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갔다 오면은 뭐 뻗어눕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혼자서 조용히 독서하고, 그다음에 자수하고, 자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래 조경 뭐 우리 뭐라 그러죠 반려 네. 식물 이런 네. 것들 키워서 잘 다듬어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어울리는 취미 생활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질에 따라 다른 취미 생활을 하도록 권유를 그러니까 합니다. 이게 예. 말씀을 들으니까 어. 골프 운동을 딱 나가면 네. 어떤 분은 진짜 이거 뭐 공이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어, 그냥 그냥 깔깔깔깔 그냥 네. 깔깔깔깔해서 명랑 골프라 그래서 그렇지,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거 옆에서 하려면 칠라 그러면 옆에서 떠들면 아, 진짜. 저요? 맞아, 저요? 맞아, 맞아. 그러고 이제 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네, 네. 이런 거 보면 체질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어르신들 중에 아까도 얘기 나왔어요. 네.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 뭐 취미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걸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취미는 내가 잘하는 거, 익숙한 거 이런 거 찾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했는데 못했던 거라던가 네. 아니면 그런 게 딱히 없지만 지금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잘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거나 내가 워낙에 잘했던 걸 더 발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고요.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뭘 했다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면 실패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이런 건 안 맞는구나 내 탐색을 또 한 거예요. 아하.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성공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해보는 거야. 자수. 자수를 해보셨는데 이건 내가 나한테는 좀 안 맞아. 그럼 댄스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댄스가 맞을 수도 있고 또 댄스가 또 안 맞아. 그러면은 뭐 그림을 그려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해 보셔라. 라는 거. 네. 그다음에 혼자서 하는 게 좀 힘들면 여러 명들이 이미 하고 있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룹 그 활동으로. 그룹들을 좀 찾아보셔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팁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그 팁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우리 백설기 패밀리 분들은 네. 아주 다양한 취미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취미 생활을 영유하고 계신지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권사님부터. 네. 네.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 골프 치는 거 참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요즘 파크 골프를 치는데 파크 골프. 돈 안 들지. 네네네. 가깝지. 아. 동네에 있는 거야. 네네네. 자기 구에만 가서 어. 야, 그러니까 철 따라 이 오색 꽃, 이 사람들 연꽃이고 만나고. 막 다 뭐지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하루에 1,200명이 들어온다니까. 거기에 우리 반만 해도 50몇 명이요. 이 사람들 맨날 만나지. 만나지. 만나서 어. 이거 털지 네. 또 먹지. 거기다 햇빛 보지. 햇볕. 아. 이야 비타민 D 따라 맞지. 날씨 좋으면 또 원정 가지. 아재.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 너무 거예요. 좋아. 파크 골프. 예, 너무 예.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맛으로 산다오. 그래요. 네, 파크 네. 골프가 있었네요. 예. 네. 저도 지금 파크 골프를 배우고 있거든요. 아, 배우고 계세요? 예. 오. 저도 물론 골프를 치지만 음. 파크 골프가 앞으로 실버 세대와 맞아. 또 이제 가족이 3대가 같이 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 그래서 저도 미리 좀 배워보고 싶어서 배우는데 저는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 번도 안 처음엔 또 해봤는데. 처음엔 조금 이렇게 시시할 줄 알았어요. 공 그 하나 클럽 하나로 공 하나로 뭐 드라이버부터 어프로치 뭐 퍼터까지 다 한다 그래서 이게 뭘 그랬는데 재밌어요? 어머 이게 재밌어. 아주 그냥 익사이팅해요. 예,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 아유, 두 그 분 아주 느낌이, 예. 파크 골프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예. 너무 재밌어요. 일단은 노인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이 세 가지잖아요. 일단 운동, 그다음에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햇볕 보고 말하고 그래야 그게 다 되는데 포함돼 있구나.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네.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화이팅 화이팅. 전세경 네, 전세경 권사님은 권사님. 아주 좋은 취미 생활을 하고 네네. 있는 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저까지 4명이서 네. 독서 클럽을 하고 있어요. 이야. 독서 좋아요. 좋죠. 그래가지고 더 지난달에 뭘 읽었냐면 엄마의 말뚝이라는 엄마의 박한석 씨 말뚝. 책을 읽었는데 그게 네. 뭐냐면은 엄마가 그 주인공 애한테 네. 자기가 마음속에 그리는 그 신여성이 되라고 계속 주입하는 그런 내용인데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 제가 그걸 읽으면서 느낀 게 그럼 우리 엄마는 나한테 어떤 말뚝을 심기를 원했을까? 그리고 또 나는 우리 딸한테 어떤 말뚝을 심어주기를 원했을까? 이런 것까지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말뚝을 기대하고 계셨을까? 여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갔네. 네. 근데 이제 4명이서 모이다 보니까 네. 하나의 그 리드하는 권사님은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하는 분이라 네. 우리가 가서 느낀 점을 얘기할 때 그분은 박한서 씨에 대한 삶, 그분의 그 글 쓰는 그 뭐 네. 스토리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느껴지고 되죠. 그 젊었을 때 감성으로 휙 돌아가는 거야. 아. 그게 얼마나 나를 또 굉장히 즐겁게 하고 그래요. 촉촉하게 해요. 근데 이달에는 뭐냐면은 그 김호연 씨라고 왜 그 무슨 불편한 편의점 그거 썼던 작가의 예.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걸 지금 읽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달에 모여서 이제 나눌 건데 한 달에 한 편씩요. 근데 많이면 또 못하잖아. 네. 한 달에 하나야. 사회적으로는 조금 소외됐을 법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작가 시선이 너무 따뜻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고 내놓을 게 없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즐겁게 살아도 돼. 그럼요. 나 돈이 없고 공부 많이 못했었고 성공 못했어도 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이게 막 책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독서 클럽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귀담아 듣지 않는데 나는 사실은 이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이 시니어들도 좀 책을 같이 읽으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격 따라서 다 다르시다고. 예. 소양인, 네, 소양인, 소민. 네. 그렇게 되나요? 네. 독서 토론 좋은 취미네요. 좋은 네, 취미입니다. 네. 김창준 김창준 집사님. 씨는? 특별히 뭐 취미도 없고 아.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뭐 네. 운동도 안 해요. 저는. 네. 어. 물론 독서 취미 이거 하고 또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네.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 굳이 뭐 운동한다고 해서 오래 살 것도 없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유일하게 취미 생활하는 게 네. 하나 있거든요. 뭐예요? 그 친구들 만나서 이바오 터는 거. 그게 유일한 수다. 취미예요. 수다. 예. 네. 그 우리 그 대학교 동기들이 5명이 친한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열흘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응. 그러면은 꼭 우리는 1시에 만나. 아. 낮에.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차 마시고. 근데 왜 낮에 만나냐면은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야맹증이야. 아, 그래가지고 밤에는 밤에는 운전도 못하고 챙기지 못하네. 날 밝을 때 헤어져야 예, 돼요. 그러니까 걔는 어둡기 전에 떠나야 돼. 걔 예. 때문에 할 수 없이 낮에 1시에 만나는데 네. 그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이 먹고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건강 얘기하고 네. 또 자식들 자랑하고 어. 또 대학교 있을 때 또 추억담 얘기하고 뭐 자기 자식이 뭐 요새 뭐 캐나다 유학 가서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됐다니 뭐 이런 얘기하면 그러냐고 같이 친구끼리 이렇게 동조도 해주고 또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또 애완도 나누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박을 털다 보면은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다 잊어버려. 친구들 만나니까 반가우니까 네. 또 엔돌핀도 막 돋아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더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야, 아니 남자들도 수다 모임이 있군요. 네.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남자 아니, 수다 얼마나 남자들 유명한 수다 모임 있잖아요. 김용만 씨, 김국진 씨, 박수홍 씨, 지석 씨. 요 팀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조동아리. 조동아리 클럽. 맞아. 예, 맞잖아요. 예, 수다 좋아요, 우리 남자들도. 그리고 저는 목사님들께서도 취미가 있으실까? 그런 여유가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궁금하네요, 거거든요. 진짜. 예.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시국 시위를 많이 하고 하다가 이제 무기정학을 당했거든요. 네. 뭐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 제가 그때 배운 것 하나가 붓글씨 쓰는 거예요. 아, 붓글씨. 네. 아, 예. 캘리그라피로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이제 글을 쓰기 네.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목회 그래요? 도구가 됐어요. 네.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은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응.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붓글씨로 써서 액자로 만들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네. 전달을 해주거든요. 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결혼하는 사람에게 진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근데 그 액자 비용이 꽤 나갑니다. 한 15만 원. 하나 만드니 15만 원 정도 드는데 제가 그 선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가장 어려운 때 시작한 일이지만 내 목회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도구가 된 습관, 네. 취미, 붓글씨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도서 5장 19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부요함도 주시는 것, 그걸 능히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오로지 교회, 오로지 신앙, 네. 오로지 성경 이게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유익하고 함께 즐기고 네.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함께 살면서 정말 베풀기도 하고 네. 나누기도 하고 네. 함께 즐기기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좋은 취미는 얼마든지 권장하고 싶고 네, 네. 하라고 권합니다. 아유, 감사한 말씀. 네. 의사들은 꼭 한다. 오늘은 의사들은 꼭 한다를 우리들도 꼭 한다로 바꿔서 예, 우리들도 꼭 한다. 좋은 취미를 네. 우리 실버 세대들에게 한번 알려주신다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희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젊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거를 좀 배워야 된다. 새로운 걸 새로운 해봐야 거.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는 오랫동안 무엇이 행복일까? 왜냐면 저는 행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니까 네.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보면 한 가지는 확실한 게 행복은 강도는 그러니까 강력한 그 무엇은 아니고 예. 빈도다. 자주 느끼는 게 아하.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일리가 있네요. 결국에는 대단한 그 무엇을 배우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걸 해보는 게 우리가 이제 나이 들 때 행복하게 건강하게 젊게 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뭘 배운다는 게 네. 사실은 두렵잖아요. 맞아요.
뭘 예.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낯선 모르니까. 영역을. 대단하지 않게 아주 가볍게 하루에 한 10분만 아니면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휴대폰 너무 좋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완전 너무 새롭게 보이는 꽃을 찍어서 뭐 어디 올린다던가 꽃을 찍어서 지인들한테 보낸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거 먹어보기. 요즘 편의점만 가도 너무 새롭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는 뭐가 있지? 새로운 어떤 뭐 음료수는 뭐가 있지? 한번 맛보는 거는 뭐 계속 드시면 안 좋지만 그래서 네. 아니면 새로 생긴 식당에서는 어떤 걸 팔지? 새로운 걸 맛본다던가. 단골집만 가지 말고. 네, 맨날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새롭다는 거를.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이제 좀 재밌는 네. 시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신조어. 그거를 신조어라 신조어도 그러잖아요. 많죠. 저도 잘 모르거든요. 저도 어. 청소년 애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쟤네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는데 그런 거를 한 배우는 것도 우리가 또 새롭게 호기심이 좋은데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신조어를 말씀을 드리면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맞히는 네. 거야. 예, 예. 재밌다, 네. 재밌다. 일단 제가 재밌다. 5개만 네, 할게요. 네. 자, 킹 받는다. 네. 킹 받는다. 열받는다 맞으셨어요. 네. 많이 네, 해요. 네, 킹 킹받아, 킹받는다. 킹받아. 어떻게 하셨어요, 킹받는 야 거? 킹받아. 왜 열받는 내가 거지? 맨날 킹받잖아. 그거 알고 계셨던 그럼, 거예요. 그럼 그러시구나. 아유, 야. 요즘 사람. 그거는요, 뭐 굳이 막 알려고 막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킹이 최고라는 왕. 대빵, 대박, 짱, 왕짱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전매추. 전매추? 오늘 전매추. 전매추. 정답. 네. 점점 맵고 추워진다. 땡! 아닙니다. 네. 점심 메뉴 추천. 신세대 이쪽에 다 있네. 신세대 이쪽에 다 있어. 네. 야. 네. 남자분들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창균 집사님을 네. 듣고도 몰라가지고. 네. 아니 뭐하러 저런 말을 써? 그냥 점심 메뉴 추천합니다 하면 되지. 전매추가 뭐야? 아, 요즘 아니, 애들이 써. 애들은 요즘 저렇게 애들이. 쓰니까요. 요즘 왜냐면 네. 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울 위해서 수 없어. 최대한 진짜 짧게 쓴다니까. 하는 게 네네네네. 좋은 거라서요. 네. 자, 그다음에 다음은 맞춰야 되는 켈박. 켈밥. 켈박.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 켈박. 캘리포니아 박사. 정답이야? 아니죠. 아니래잖아요. 캘리포니아 사는 박사. 아닙니다. 아니래. 켈밥. 켈박. 어디 가서 어. 저기 아세요? 원장님 아시겠어요? 모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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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이 네. 우리 집에 누구나 다 하나 있고 휴대폰에도 있고 영어입니다. 영어고 집에 교회에서 교회는 한의원에서 켈빈. 연말에 줍니다.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정답. 저기 캘린더. 그렇죠. 그다음 다음은 맞아요. 뭐야? 캘린더. 캘린더. 박사. 네. 박사? 바꿔. 캘린더를 뭐를 하나 캘린더에다가 뭐 이렇게 딱 써놓는 겁니다. 뭐 중요한 날인가 보다. 캘린더. 아, 메모하는 거. 켈박. 맞습니다. 그래서 켈밥. 박아놓는다. 켈박. 캘린더 박제. 아, 그래서 박제. 캘린더에다가 뭘 박아놓는다. 내 생일 나 결혼기념일. 켈박했어. 네. 네. 아. 자, 내 백설기 생일 날짜. 켈박해나 이런 네, 거. 그런 거예요. 켈박. 켈박해나. 나 제 생일은 켈박했어. 저 10월 14일입니다. 켈박. 네, 켈박해요. 10월 14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좀 켈박. 들어보셨을 것 같아. 알잘 딱깔센.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애가 알려줘갖고 이거 듣고 나서도 알아요? 알아요. 저는 맞히지 알아요. 마. 맞히지 말고. 네네네. 한번 우리가 맞춰볼게요. 알잘 딱깔센? 딱깔센. 어. 애들끼리 주로 하는 말이에요. 알잘 딱깔센. 알잘 딱깔센. 알고 잘 오. 살아. 네. 딱 걸리면 깔끔하게 넌 세뇨한테 죽어. 약간 비슷한 가족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건달 용어인데요. 알고 알아서. 잘하고 딱 깔끔하게 알아서. 예, 맞아요. 센스 있게. 오! 거의 그 이어보세요. 다시 다 알아서. 맞으셨어요. 알아서 잘하면 딱 맞게 깔끔하게 센스 있게. 네, 맞습니다. 그냥 네.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네. 깔끔하게 센스 있게. 근데 저거 다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너무 재밌게 어려워. 저걸 외워도 예전에 뻑가충 그래서 카드 충전만 외우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신조어가 계속 나오네. 맞아요. 그리고 끝없네. 저걸 딱 맞춘다기보다도 그 맞추는 과정에서 막 생각을 하면서 네, 우리가 재밌네요. 이제 내 인지도 발달하고 기억력도 향상되고 이러는 거죠. 네. 뇌를 막 흔드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어우, 잠자는 재밌습니다, 뇌를 하여튼. 흔들어. 갑자기 재밌었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알잘딱갈센으로 저희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철 원장님의 꿀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너무 매여 있거나 아하. 과거에 잘못된 걸 너무 생각하다 보면 오늘의 행복을 다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선택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미래에 대한 불안도 그렇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그렇고 다만 과거를 떠올리면서 반성하는 건 좋은데 네. 거기에 집착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현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네. 근데 아까 취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취미를 사실 잘 현재에 누리면 행복해지는 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행복은 또 이렇게 서로 나눠야 되는 거라서 네. 간단하게 게임은 아닌데 이 행복 릴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행복 릴레이.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폰 목사님이 나는 땡땡땡 할 때 행복해. 그걸 받아서 김지선 집사님이 땡땡땡 할 때 행복한 편 목사님, 저는 땡땡땡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문 권사님이 땡땡땡 할 때 행복한 김지선 집사님, 저는 땡땡땡 할 때 행복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하는 건데 예. 버전 2가 더 어려워요. 2는 뭐예요? 외우고 외워야 싹 다 돼요?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불리한 거죠. 그런데 치매 예방까지 되는 버전 2는 치매 예방까지 되는 버전 1으로 할까요? 2로 할까요? 일단 원으로 한번 해보죠. 원으로만. 네. 저는 프라이드 치킨 먹을 때 행복합니다. 프라이드 치킨 먹을 때 행복한 표인봉 목사님. 저는 남편이 선물 사줄 때 행복해요. 남편이 선물을 사주면 기분이 좋다는 김지선 집사님. 저는 이렇게 백설기에 나와서 녹화할 때가 가장 행복해. 정말. 언니 눈이 촉촉해졌어. 나 행복해. 진심이 느껴져. 그래. 백설기 나와서 녹화할 때 행복하다는 영미 언니. 나는 사실은 저도 그런데요. 나는 남편이 촬영 간다고 지방에 가 있을 때 행복해. 빙고! 자, 김장윤 집사님 받아주시죠. 자, 우리 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촬영 때문에 지방 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랬죠. 저는 휴대폰에 입금 문자가 뜰 때 제일 행복합니다. 휴대폰에 입금이 뜰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하시는 김창준 집사님. 네. 저는 아내하고 흑하며 축복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야. 이게 상대방의 행복을 받고 맞습니다. 네. 또 내 행복을 얘기할 때 갑자기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네요. 이게 행복도가 배가가 돼요. 혼자 떠올리는 것보다 말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행복도가 배가가 돼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네. 권혁성 원장님. 원장님, 멋진 권혁성 원장님, 네. 멋지고 오늘은 젠틀한 뭐 원장님. 먹는 것과 그다음에 네. 이제 취미 활동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하자면 제가 이제 최근에 한 1년 정도 됐는데 교회에서 엔카리타스라고 남성 합창단이 구성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80대 중반, 거의 90 다 돼 가시는 장로님, 네. 뭐 한 40여 명 모여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찬양을 하는데 모든 악보는 다 외워요. 그래서 이제 매주 연습을 해서 그 연습도 시간이 없으니까 토요일 새벽에 모여서 연습하고 악보를 다 외워서 무대에 서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제가 성가대 경력이 그래도 한 50년 되거든요. 네. 13살 때부터 성가대를 서서. 그런데 남성 합창단 연세 드신 분들이 성가대를 서서 그 이루어내는 개개인의 이 실력을 보면 호흡이 안 돼서 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분인데 네. 이분들이 하모니를 만들어내서 나오는 그 소리가 아름다우니까 네. 하시는 분들이 너무 행복해요. 네, 그리고 네. 할 때마다 서서 이 복식 호흡을 하죠. 음. 그러면서 이 코어 근육이 강화가 되죠. 네. 그리고 계속 암기를 하니까 악보를 외우니까 머리도 발달이 되죠. 네. 그리고 교감을 서로 느끼면서 협동을 하니까 공동체 의식도 키워지죠. 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진짜 젊어지는 좋은 거예요. 취미네요. 예. 그래서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교회에 있는 성가대 엔카리타스에 참여 안 하고 계시는 남성 성도님들 네. 꼭 참여하셔서 아, 같이 예. 열심히 음악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네. 바로 단백질입니다. 저희 몸에 네. 노인이 되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살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육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연구 조사해 보면 근육이 감소되면
사망률이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들은 근육을 기르는 것, 특히 이 엉덩이하고 허벅지 근육이 네. 가늘어지면 골절 위험성도 있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사증후군도 생기죠, 당뇨도 생기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성인들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 필요한 양이 어느 정도냐면 몸무게 1kg당 필요한 단백질이 보통 성인 한 명당 1.2 정도가 필요합니다. 1.2. 우리가 근육을 키우고 소실되지 않으려면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네.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28% 외에는 다 부족합니다. 많이들 그렇군요. 저희가 그 정도로 네. 먹지를 못해요. 왜 먹지 못하냐면요. 몸무게 50kg인 여성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60g 정도 되죠. 70kg 정도 되시는 남자들은 한 80g 정도의 단백질이 네네.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닭이나 소고기나 그다음에 돼지고기 이런 고기를 먹으면 100g당 한 20에서 24g 정도의 단백질이 있어요. 네. 그러면 필요량 하루에 70g에 80g의 단백질을 먹으려면 와, 300g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나 먹어요. 우리 계란으로 따지면 계란 하나에 6g의 단백질이 있거든요. 계란 10개 내지 12개를 먹어야 돼요. 매일 부족이네 매일. 그죠? 두부로 따지면 두부가 한 10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두부 한 모가 300g이거든요. 그러면은 맨모를 먹어야 돼. 세 모를 먹어야 돼요.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다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는 이 유청 단백질입니다. 유청 단백질. 예. 유청 단백질은 간편하게 우리가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청 단백질이라는 거는 분리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유를 치즈로 만들 때 카제인 성분은 고체가 되고 위에 맑게 뜨는 거를 유청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단백질을 건조시켜서 만들어 걸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예. 그런데 이 유청 단백질은 단백질이 한 80% 정도, 그러면 10g이면 8g 정도의 단백질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 단백질에 유당불내증이 있는 환자들, 락토스 우유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유청 단백질 중에 분리 유청 단백질이라고 또 그게 있습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제를 사면 WPI 또는 WPH 가수분해 단백질로 넘어가셔서 드시면 되는데 그러면 흡수는 잘 되는데 가격이 좀 비싸지죠. 예, 어떤 거든지 좋지만 이 단백질을 하루에 60g 또는 30g만 복용하셔도 네. 우리가 평소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의 부족한 부분을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거 한 스푼이 20g이거든요. 네. 그래 분리유청 단백질 60g이면 세 스푼을 먹으면 네. 충분한 우리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백질 네. 보충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네. 맨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그 노래를 우리가 뭘 배우는 건가요? 아, 예, 여러분들 앞에 이 악보를 나눠드렸거든요. 아, 네. 은혜라는 곡을 하면 좋겠다라고 은혜. 해서 네. 은혜 악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삽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아, 네. 저희가 성가대 느낌을 한번 해보면서 아, 가능할지 진짜요? 모르겠어요. 반주 없이 연습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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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또 힘차게 외치면서 이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백! 백일초!